유동규 진술에 의하면은 이재명 정부 법무국방부 장관 후보 면접 직접 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개빽다기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만큼 유동규가 이재명과 가까웠다는 그런 방정이죠. 월간 조선이 보도 검찰이 유동규 진술을 확보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그 장관들, 즉 섀도우 캐비닛 구성을 위한 면접을 유동규가 직접 보고 다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월간조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월간조선이 보도했다면 거의 확실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떡 줄 사람 가만히 있는데 이 무슨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러니까 유동규도 더불어서 이재명의 그 이빨에 노란한,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바쁘니까 섀도우 캐비넷 구성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무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들을 직접 유동규가 직접 면접을 보러 다녔다. 직접 면접 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윤 의원이 경기지사실에서 이 또 꿍꿍이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1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이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은 반짝반짝 밤에나 빛나는, 달이 떠야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잘 알려진 복심이나 복건인가 복심인가 윤건영, 그 윤건영을 이재명이에게 소개를 해줬다. 그것도 유 전 본부장 유동규가 직접 관여했다. 그러니까 윤건영이를 이재명에게 소개를 해주었다. 자기가 소개해줬다고 이렇게 스스로 나발을 부른 것 같습니다. 진술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한 통화 내역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비선실세는 여기에 이 좌파들이 비선실세는 정말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꼼짝없이 이재명이 큰 집에 가게 되는데 유동규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정무 또는 법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것들 후보 면접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문재인의 복심, 이 윤건영이를 이재명에게 적인 이재명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윤건영이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유동규가 직접 폭로했습니다. 이 이재명이와 윤건영의 만남은 경기지사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건영은 직접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까 인재풀이 부족하더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요직 임명 대상자들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준비해둬야 한다. 이런 조언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콩나물 가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농락할 정과 사범의 나라에서 살 뻔했습니다. 윤건영 이 말을 들은 이재명 대표 측이 유 본부장에게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유동규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을 사실상 면접을 봤다고 그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받아가지고 거의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문재인을 패싱하고 문재인의 사주를 받았는지 문재인이 시키든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을 배신하고 문재인의 사람 이 윤건영이가 문재인이 시켰는지 문재인을 배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이를 만났고 그 윤건영이는 그 경기지사실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부족하더라. 미리 대통령 되실 거니까 미리 요직 임명 대상자를 준비해둬야 한다. 이렇게 조언까지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을 사실상 면접을 봤다고 이렇게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역적 구데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측으로 보면은 구데타죠. 그런데 이 구데타가 밝혀졌는데 문재인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런 과정을 이재명이 측근인 정진상이에게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정진상이를 통해서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런 과정을 척건 중에 척건인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보고했고, 이 보고를 정진상이가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대장동 관계자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 중 한 명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갈 것이란 이야기도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요즘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동규 너는 국정원 기조실장 보내줄게. 요렇게 그렇게 할 만하죠. 국정원 기조실장 이렇게 아예 뭐 명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팀은 아예 포지션 자체가 다 정해져 있었다. 모든 것들이 기획적이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역시 오리발,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건영 측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윤건영이는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작년 1월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여러 경로로 만남을 요청해 와서 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다. 딱 윤건영이답게. 윤건영이는 말도 잘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버리하게 말입니다. 작년 1월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한테 만남을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자리를 가진 적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유씨 측과는 유동규와는 2017년 초 한 차례 모임 만난 이후 아는 사이가 된 것은 맞지만은, 그러니까 유동규를 아는 사람은 맞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네요. 유씨 소개로 이 지사를 만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윤건영이와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지는 진실들, 시간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이재명이가 먼저냐, 윤건영이가 먼저냐, 이 사람들 큰일 나겠네요. 감사합니다.